안녕하세요.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는 어떤 포괄성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다 또는 국민의힘이다, 이러한 주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정권 창출이지만,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권 창출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정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내놔야 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4년 후에 5년 후에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당이 맨날 싸움이나 걸고 싸우자고 하고 무슨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열성 지지층이야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법도 만들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법을 바꾸고 고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의 정당은 맨날 싸움박질밖에 없어요. 현재 민주당을 보면 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입니다. 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습니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높은 그런 벼슬이 없어요. 민주당. 그러면서 오직 선동을 하고 가짜 뉴스나 만들어내고 상대방 약점을 찾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을 일삼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습니까? 개딸 지지는 받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지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가짜 뉴스나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통할 때도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재미를 봤고, 또 그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엉망진창으로 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또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서 상대를 공격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에 아마 익숙해진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실력을 가지고 유능해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책도 공약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정말 자신 있으면 공약을 가지고 승부해야지요. 우리가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서민들은 이렇게 보살피겠고, 중산층은 이렇게 하겠고, 노인층은 이렇게 하고, 또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대안을 내놓겠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타협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좋은 정책이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특히나 젊은 층은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뭐 국회가 됐든 뭐 자치단체가 됐든 후보자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세장에 누가 가요? 요즘에 거의 안 가잖아요. 관계자들이나 가는 거지. 그리고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약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또 어떻게 실현하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사람을 내가 선거로 표를 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인가, 더 든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선동하고 가짜뉴스하고 이건요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당이다 그 말이에요. 사고가 갇혀 있어요. 과거의 사고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이고요. 또 거기에 이재명이 가세해가지고 이재명은 완전히 구태의연한 사람이잖아요. 독재자이고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재영입위원장도 자기가 맡는다 그러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이게 독재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을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실력이 안 되는 건지 그건 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책과 공약을 못 내놔요. 아니 총선이 다가왔으면 지금쯤 이렇게 민주당은 가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여전히 그냥 싸움이나 걸고 특검이나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선동할 생각만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당과 함께 그 균형을 맞추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뒷받침해 줄 거 있으면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역할을 민주당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가짜뉴스와 선동만 일삼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치를 떨지 않겠어요? 환멸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민주당의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받고 큰 덩어리로만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DNA 속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것이 뭐냐면 김대중,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맞붙었을 때 김대엽 사건이 나왔잖아요. 병역에 관련해서 김대엽. 그래가지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 김대엽이 나와서 뉴스에서 그거 터뜨리니까 이회창이 다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뒤집어져가지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김대엽 사건. 가짜. 그때부터 재미를 봐서 그런지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는 가짜뉴스만 찾아다니고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박원순이 죽고 그때 오세훈하고 박선영이었나요?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붙었을 때, 이게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이끌고 가겠다. 박영선. 서울시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무슨 오세훈의 페리가 굳으니, 무슨 시계가 어떠니, 처갓집 땅이 어떠니, 그런 의혹 제기만 한 거예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의혹 제기하고 발목 잡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상대방 약점을 만들어서 약점을 찾아서 그거나 공격해서 넉다운 시켜버리고 어부지리로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나가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을 보면 김건희 특검으로 총선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책도 공약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개혁이 일어납니까? 총선, 경선을 어떻게 치르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재명이 방탄하겠다고 자리나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전 민주당을 보면 참 답답해요. 오죽했으면 이낙연이 저렇게 뛰쳐나갔겠습니까? 상식과 뭔가 이렇게 이념에 맞는 어떤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첫째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걸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국가가 안전하고 국민이 건강하며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이고 정상적인 국민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되는 거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기울어진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면 나라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민주당이니까, 나는 국민의힘이니까, 나는 호남이니까, 나는 영남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선택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고민을 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선거를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사탕 발림에 놀아나고 이념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거가 된다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일보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